요즘 배달앱 후기 논란 정말 많죠. 이게 업무방해죄다 아니다. 표현의 차이로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는 표현이 있고 아닌 표현이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거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나는 단지 의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고 그 처벌 수위 또한 약하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배달앱 후기에서 업무방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조건과 형량, 허위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먼저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들은 전부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과 같은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입니다. 이 포인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겠죠. 요즘 배달 어플 후기로 고통받는 사장님들 많이 말씀하세요. 고객이 리뷰를 남겼는데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다음부터 못 먹겠네요. 라고 말이죠. 이거 너무 안 좋은 후기다. 이걸로 주문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해당 음식을 먹은 후에 그 음식에 대해서 단지 주관적인 개인 의견을 내비춘 것은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속였다라고 한다면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객관적 사실의 기만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업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사회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에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형태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단 이 말이 적법한 업무만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위협성이 심각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동네에 작은 규모로 의료법을 위반해가지고 개설된 의료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씨가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을 받고 계속 시술받은 부위가 간지러워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의료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해자 A씨는 화가 난 나머지 그 기관 정문 앞에 서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은 업무에 방해를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타인의 위협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형법 제314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사실 기망의 범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실이나 단순한 의견은 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앱 리뷰에 제가 생각한 돈가스 맛이랑 좀 다르네요. 기름도 좀 많고 기대 이하예요. 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은 허위사실 유포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근데 이와는 다르게 주문한 지 3시간 만에 배달이 왔는데 메뉴가 2개밖에 안 왔어요. 대체 한 개 메뉴는 어디 있죠? 라는 리뷰가 사실을 알고 보니 빠진 메뉴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배달에 걸린 시간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게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뭘까요?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취직하고 싶은 B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A한테는 그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A는 자격증이 있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A에게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면은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의미합니다. 폭력이나 협박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씨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됐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대출 업체에서는 하루 종일 A씨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하고 방문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대출업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판단 기준도 어렵고 성립 범위도 광범위하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라고 한다면은 피해 대응에 관한 판단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영특한 최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